안녕하세요. 절세 달리기의 이정우 샘사입니다. 오늘은 홈택스를 통해 셀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 노하우를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홈택스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안내문을 들고 세무서를 오가지 마시고 직접 이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러면 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고 나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 신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신고 납부를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측 세금 신고 파트 부가세 신고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타 증빙 서류 이렇게 보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정기신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기신고로 넘어왔습니다. 기본정보 입력란이 보이게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란 신고구분은 2019년 이익이 되어 있고, 신고 대상은 19년도 7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지금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번에 나와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기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상호, 대표자명, 그리고 현재 지금 보니까 업종 코드가 정보통신업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담 사업장은 부동산 임대업이므로 저희가 부동산 임대업 코드를 수정을 하여서 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701, 201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실적 신고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신고가 되니까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세 신고 서식을 마감하는 화면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뭔가 서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세히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이 부분은 매출 파트를 마감하는 메뉴이고, 두 번째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즉 세금을 차감되는 부분, 매입되는 부분과 각종 공제받는 세액들, 그런 부분을 신고서를 마감하는 부분이고, 기타 서류 제출, 그리고 기타 서류 제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이 있고 영세율이 제외된 기타 제출 서류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만 주의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므로 기타 제출 서류 부분은 크게 고려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내가 임대업을 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셨을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예정고지세액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세담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체크하지 말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먼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매출을 본격적으로 내가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그리고 과세 기타분 같은 경우는 현금 매출 있는 부분만 신고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매출이 없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되겠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종이세금계산서와
그리고 마감일이 지난 전자상계난서 발급부는 서로 위와 아래로 나누어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전자상계난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계난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 불러와지고, 종이상계난서 발행을 하신 사업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건건히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자세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매출처별로 명세를 작성을 합니다. 매출처별로. 그래서 저희가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 정보를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 사업장,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의 사업장이 아니라 임차인 사업자 번호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총 6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총 6건, 그리고 매월 임대료는 100만원씩 부가세 별도로, 그래서 총 하반기 600만원에 대한 공급가액과 세액은 6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반기 보이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처 한 곳, 매수는 6매, 공급가액 600에 60만원. 매출처와 매수 꼭 확인해 주시고, 거래 상대방과 크로스 체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 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난에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6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과세 기타, 저희는 현금 매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같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어떤 정보냐, 그래서 내가 임차인에게 어떠한 계약 조건, 즉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로 몇 개월 동안 받았는지 그 현황을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간주임대료라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데,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내가 받아서 그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부분도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를 해주시면 여기서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세담 디자인 산업이 저희 사업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입주일, 퇴거일 이렇게 수정을 하실 경우에는 일자 수정을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있던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불러오니까 편하시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담 디자인 산업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 1일부터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는 아직 안 했지만은 이렇게 과세기간 중 되어 있고, 퇴거일도 눌러주셔야 됩니다. 퇴거일도 2021년 6월 30일까지. 하지만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퇴거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 퇴거일 입력하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층 206호 면적, 임대차 계약서 보시면은 층과 호수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만원을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을 저희는 받고 있는데, 1000만원에 대한 보증금 이자 42만 575원. 이건 잘못된 거겠죠? 왜냐면은 그 기간을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퇴거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빈칸으로 둬야지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84일에 동안에 1000만원 보증금 이자가 10만 5천원, 10만 5,863원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계산되게 됩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은 2.1%고요. 그래서 이렇게 105863 들어갔고, 월 임대료는 100만원씩, 그리고 6개월 동안 받았기 때문에 600만원. 그래서 입력 내용을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임대공가의 명세서가 맞게 들어갔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이렇게 저장 눌러 주시고요. 예,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은 다 작성이 끝났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매출만 마감이 되면은 거의 90%가 다 마감된 상황입니다. 영세율은 저희는 없고요. 그래서 기타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동산 임대공과의 명세서에 대한 부분 에서 간주임대료가 105863만큼 저희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부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기타란에 105863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부분이 나오겠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부분과 기타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보증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타는 없겠지만은 보증금을 받았으면은 무조건 기타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입 같은 경우도 매출과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부는 위에 부분,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와 그 마감기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랫부분, 양쪽 위아래로 나눠서 작성을 하겠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칸이 채워집니다. 공급가격 4,000원과 400원이 채워졌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내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부분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그래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세금계산서에서 상호를 넣고 사업자 번호를 넣고 입력 내용을 추가를 했더니 위에 쪽에 이렇게 또 채워져서 맨 아래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에 기재가 됩니다. 매입세액도 다 작성을 하셨고요. 매입세액도 작성을 하셨고, 이렇게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같은 경우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매입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로 뭔가 물건을 사고 소모품을 사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정보가 나오는데, 저희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다라고 하더라도 반영되는 비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세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제 비용을 들여서 뭐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줬다던가 수리비가 들었다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따로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계산서, 면세계산서 수치분이 있는지 똑같이 불러오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고 과세표준 명세도 이렇게 과세표준 명세서를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신고 흐름이 요렇게 지금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화면이 지금 빨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천천히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신 금액이 과세표준 6105,863 과세표준 명세에는 나의 하반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기초가 세금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기재를 해주시고요.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내가 임대업 외에 내가 발생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건물에서 발생된 전기료나 수도료를 우리 세입자에게 청구를 한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나의 매출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발생된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마진 없이 그대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타 여기 보시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과세 표준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지금 기타 금액, 수익 금액 제외란에 넣어 주셔야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매출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근데 관리비를 마진을 붙여가지고 그대로 거래 상대방에게 청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수익금액에 포함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전기료, 수도료, 공과금을 수취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액 제외에 기재한다는 거 주의하셔가지고 신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출 흐름대로 쭉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었고, 매입도 작성했고요. 매입 같은 경우, 아까 세금계산서 나왔던 부분,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입력을 해주고, 매출 같은 경우에 마무리는 과세표준 명세 처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아까 과세 표준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차감납부세액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10,000원 전자신고세액 공제도 반영이 됐고요. 아까 특이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매입 세금계산서 쪽에서 발행을 했었었는데 현담세무법인에서 50만 원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되지 않고 진행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시로 든 거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매입 세금계산서 중에서 종이로 받은 거는 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출과 매입 다시 한번 또 체크해 주시고, 예, 위에 보이시죠? 이렇게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했던 거, 간주임대료 보증금 이자에 대한 부분 넣은 거, 그리고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거, 그리고 이 부분 꼭 챙기셔야겠죠?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 큽니다. 10,000원이면. 신고서 입력 완료, 확인. 다음 화면 넘어가면 마지막 신고서 제출 화면까지 넘어왔습니다. 거의 지금 99%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서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시면은 신고가 끝나게 되고요. 또 보겠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예. 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까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 그다음에 이름, 그래서 상세 내역은 2019년도 이기 하반기에 대한 신고를 했고요. 신고자 본인이 직접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접수증은 반드시 이렇게 출력을 해주셔가지고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렸었는데 어떠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충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야 매일 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데 처음 하신 분들께서는 메뉴가 어떻게 되는지, 메뉴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낯설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도전하셔가지고 직접 해보시는 것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도 홈택스와 관련된 신고 방법, 서류 조회 방법 이런 유익한 정보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현담세무법인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